네, 골골주민 스튜디오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골골주민 이연영입니다. 지금 웃고 계신데 약간 걱정이 좀 느껴지거든요. 뭐가 제일 지금 걱정이세요? 아무래도 합병증이죠. 제가 요즘 손발이 저릴 때가 많거든요. 어허. 게다가 제가 몸이 너무 붓고 피곤해서 네. 병원에 갔더니만 협심증 우려가 있다고 했어. 네. 아유, 이거 정말 큰일 나겠다 싶더라고요. 아하. 근데 이렇게 지금 협심증 지금 진단까지 받으셨는데 이게 당뇨하고 뭐 연관이 있나요? 그렇게 걱정하시던 이 당뇨병의 합병증 중에 아주 중증 합병증 중에 하나죠. 네. 심증. 자, 심장에 있는 이 관상동맥. 관상동맥이 좁아지면서 실제로 심장 중에 충분하게 혈액이 공급이 안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점점 좁아지다 못해 콱 막히면 그게 바로 심근경색이죠. 어허. 심근경색의 합병증은 사망입니다. 그 사망 얘기까지 나오니까 이 당뇨 하면은 이 합병증에 대한 걱정 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우선 당뇨병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몸에 음식이 들어오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인슐린은 이 포도당을 혈액과 근육으로 보내서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인슐린이 분비가 되지 않거나 분비 장애로 작용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포도당이 혈액을 떠돌게 되고 쓰이고 남은 포도당은 이제 소변으로 배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라는 병명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혈당, 즉 혈당이 높은 상태가 지속이 된다. 그러면 그 혈액이 있는 이 혈관의 내피세포 있잖아요. 여기가 손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손상된 틈으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들어가서 점점 자라나요. 보통 우리가 콜레스테롤이 쌓인다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그것이죠. 그러다가 골골주민처럼 협심증이나 심혈관 질환, 뇌졸중 등 전신의 다양한 합병증이 유발될 수 있는 거죠. 그 대단한 세종대왕께서도 혈당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지금 당뇨로 고생하신 거 아닌가요? 옛날에는 당뇨를 귀족병이라고 불렀어요. 중국의 의학서 황제내경에 따르면 뚱뚱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은 기름진 음식 때문에 질병에 걸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역사적인 인물이 이제 세종대왕이잖아요. 조선왕조실록을 살펴보면 세종대왕이 소갈병을 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소는 열기가 몸 안의 음식을 잘 태워서 오줌으로 나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갈은 목마름을 뜻합니다. 바로 이 소갈병이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당뇨입니다. 사실 당뇨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발병률이 1.5%밖에 되지 않아서 희귀병이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유병률이 16.7%까지 치솟았고 국내 사망 원인 6위를 차지할 정도로 위협적인 병이 됐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은 예전엔 그냥 넘겼거든요. 근데 괜히 막 걱정되고 막 입이 막 바싹바싹 마르고 막 괜히 화장실 가고 싶고. 저도 이제 당뇨 걱정할 나이가 슬슬 좀 됐거든요. 슬슬 걱정할 나이가 됐거든요에 대한 일반적인 답변은 네. 괜찮습니다. 이럴 줄 알았죠? 해주시면 안 돼요? 아닙니다. 네. 걱정할 필요가 있으세요.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한국인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이면은 뭐 다 걱정을 해야 돼요? 그게 문제가 되나요, 그게? 예, 사실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그 미국과 한국인의 평균적인 췌장 크기 차이가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인의 췌장 크기가 작아서 이런 보이는 비만율은 낮은데도 불구하고 당뇨병의 유병률이 높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중년 여성들은 에스트로겐 호르몬 수치가 낮아지면서 비만이나 대사증후군 같은 것들로 인해서 당뇨 환자가 더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통계를 살펴보면요. 남성은 50대의 유병률이 가장 높고 60대 이후로 감소하는 반면 여성은 60대에는 27.9%로 확 올라가서 70대에는 41.2%로 급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0대와 비교해서 약 12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사실 뭐 아까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당뇨가 진짜 무서운 것은 합병증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혈관이 망가지면서 전신에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거든요. 제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네. 뭐가 이렇게 많아요?
와. 네, 굉장히 많죠. 네. 이 당뇨 합병증을 보면 뇌경색, 뇌졸중, 인지장애 치매나 심혈관 질환 같은 이런 와. 대혈관 합병증들이 있고요. 당뇨병성 신장 질환도 굉장히 위험한데 이로 인해서 투석하시거나 하는 분들이 있고 또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 또 치주 질환에도 굉장한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안 괜찮은 데가 없잖아요. 지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당뇨 얘기만 하면 자꾸 세종대왕님을 거론하게 되는데요.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한글을 창제하실 당시에 왼쪽 눈이 아파서 눈을 가리는 데 이르고 오른쪽 눈도 어두워서 한 걸음 사이에도 사람이 있다는 것만 알겠고 정확히 누군지 모르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종대왕님께서도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오셔서 실명까지 진행된 걸로 추측이 됩니다. 전 더 무서운 게 치매라는 글자가 아까 있더라고요. 당뇨하고 치매하고 뭐가 연관이 있는 거예요? 네, 당뇨와 치매는 굉장히 뚜렷한 연관성이 있는데요. 당으로 인해서 끈적해진 피가 혈관을 막게 되면 미세혈관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요. 이때 뇌세포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뇌 인지 기능이 약해지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치매 발병 위험이 커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치매하면 떠오르는 치매가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있습니다. 이 치매 원인이 많지만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으로 알려진 게 바로 이런 독성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인데요. 인슐린을 분해하는 효소와 베타 아밀로이드를 분해하는 효소가 같은 효소예요. 그런데 당뇨병이 있다. 그러면 이 효소가 인슐린 처리에 소모가 되죠. 그러면 이 독성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는 분해하지 못하게 되고 이게 뇌에 영향을 주게 되면 그래서 이게 알츠하이머성 치매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아까 골골주민 그 판넬에 여러 가지 지금 합병증 보셨잖아요. 뭐 다 걱정되지만 좀 제일 염려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치매도 너무 걱정되고요. 제일 무서운 건 아무래도 당뇨발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족부 괴사 말이에요. 예. 네, 제가 진료하는 당뇨 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씀이거든요. 실제로 이런 당뇨 환자분들 중에 다리를 절단하는 경우도 많으세요. 그래서 몸의 말초 조직까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발의 감각이 둔해지고 상처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렇게 상처를 방치하게 되면 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고요. 특히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상처 회복도 더디게 됩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혈액 공급이 부족해서 조직이 썩어 들어가는 괴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결국 정리해보면 당뇨병은 모든 혈관과 신경이 망가지는 질환이거든요. 실제로 노인 당뇨병 환자는 암 사망 위험이 23%,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27% 높아지고요.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위험이 무려 59%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